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한번 또 조립해 볼까요? 저번에 예고 말씀드렸던 반다이 발키리 VF1A 형식은 1A입니다. 이것도 형식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건 아마 J형 화이트 버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초창기 버전으로 아마 A형이 나왔고 V 건담인가 국내에서 이렇게 카피했던 거 그게 아마 요 A형일 겁니다. 오늘 일단 이거 만들기로 하고 제가 이제 그 삼각대에 보면 핸드폰 그 홀더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부러져 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몇 번은 이렇게 이제 테이핑해서 이제 쓰긴 썼는데 이 부분이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좀 이게 더 굵게 된다든지 보강의 어떤 형태를 취한다든지 금속 같은 소재를 써주는 게 좋은데 그냥 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힘 많이 받는 부분은 딱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뭐 1년 정도 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핸드폰 그 삼각대 홀더 1, 2천 원에 파니까 샀습니다. 제가 2개. 사서 이제 홀은 4분의 1인치 아마 거의 4분의 1인치일 거예요, 그죠? 공통 규격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찍었는데 불편해 가지고 힘도 꽉 잡아주는 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이제 교체해서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사실 손이 조금 안 갔는데 그래도 이제 만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또 계속 이렇게 버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사실 구해둔 거 많아요. 지금 1대 40 그러니까 오르가스 프라모델에서는 제일 빅 사이즈죠, 그죠? 그거 이제 장교용, 아카데미로 치면 장고용. 그리고 요것도 제가 부분 도색까지 할 생각으로 구입을 했고, 이것도 이제는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이제 한 4, 5년 전에만 해도 그래도 좀 보였거든요. 가격도 좀 뭐 부담할 만했고, 근데 요즘은 안 보이거든요. 이게 비싸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오르가스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계시면은 빨리 구해두시라.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거 뭐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됐다. 재고도 소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제가 이제 그 사병용 갈색 그 있잖아요. 오르가스2 그건 제가 만들었거든요. 꽤 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크게 필요 없어가지고 요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도 한번 제작 연생을 한번 하면 좋긴 좋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오르가스2 이 마이크 만들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거 한번 만들면은 살이 3, 4kg, 2, 3kg는 그냥 빠질 것 같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아카데미 거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막상 구하려니까 안 보여요, 아카데미 게. 제가 뭐 지인분한테 부탁도 드려보고 이렇게 조금 구하는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나 그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유를 알아야지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대해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유를 알 필요가 있는데 까닭을 최근에 이제 거기 반다이에서 신금용으로 드라고나 거기 스네키트 나왔잖아요, 그죠? 드라고나 원 리프터. 그래서 드라고나 인기가 약간 좀 뜬 게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중고장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아카데미 그 조립식 그 로버트 프라모델 있잖아요. 뭐 칸담류라든지 가격이 좀 들썩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론적인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장에 대해서 형태나 모양을 우리가 한번 유형을 나눠 보면은 학자들이 4가지 정도로 해놨습니다. 첫째는 이제 완전 경제 시장. 뭐 이렇게 그냥 요즘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라들이죠, 그죠? 그냥 프리미엄 있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또 생산되는 애들.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그 양극단에는 이제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독점. 그러니까 파는 놈이 하나죠. 정말 희소한 물건인데 걔만 팔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롤렉스도 뭐 완전 독점은 아니죠, 그죠? 뭐 뭔가 암 치료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회사에서만 공급한다 그러면 그건 독점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판매자가. 완전 경쟁, 뭐 통상의 경쟁 시장, 그리고 이제 독점 시장, 그리고 이제 뭐 과점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합쳐서 이제 세 개로 우리가 좁혀보면은 독과점이라고 하죠.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애플이나 삼성의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 공급자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시장인데, 우리 이 즐기는 고전프라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나 독과점의 그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요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들썩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한 2만 원대 치킨이라든지 피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좀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독과점이라든지 독점 시장에서는 수요자 몇 명만 이렇게 좀 움직이게 되면은 가격이 들썩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카데미 고전프라 로버트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요자들이 조금 이렇게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지인들하고도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 고전 바닥 이쪽이 이제 거의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웬만큼 가진 사람들은 다 가졌고, 또 뭐 판매업자들은 또 팔 건 다 팔았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뭐 문방구 탐방도 다니고 뭐 경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죠? 뭐 이렇게 현장 경매도 이루어지고, 그죠? 뭐 중고나라 이런데 장터에서도 물건이 매물이 많이 올라오고 막 돌고 돌 때는 물건이 이동이 많았잖아요. 돈도 많이 이동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안정화가 돼가지고 별로 이동이 없어요. 이제는 구할 만큼 다 구했고 나갈 만큼 나갔기 때문에 수집가들이라든지 뭐 리셀러들이 이제 거의 이제 안정화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큰 변화는 없었는데, 뭐 이제 또 조금 수요자들이 조금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의욕을 좀 불태우니까 가격이 좀 들썩거리는 게 요즘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들썩거리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내놓기를 좀 주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좀 더 있으면 더 오를 건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놓으면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 안 내놓겠죠. 뭐 경매 시장이든 뭐 중고 장터든. 그래서 이제 더 구해지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은 또 나오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일시적인 그런 시장의 변화라든지 또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도 열정이 쉽게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또 결국은 이제 좀 그분들도 모으시고 이제 좀 욕구가 해소가 되면은 그 정도의 열정으로 이제 금액을 지르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 이제 고인물이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제 구덩이 이제 이거 많이 생겼죠. 이제 다 모을 만큼 모으신 분들. 그래서 모으고 이제 이동이 없고 이제 고인물이 되니까 이제 물건이 좀 돌고 돌아야지 좀 나도 한번 가져보자, 너도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좀 그렇게 변화가 좀 돼야 되지 않나.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뭐 상황 좀 급전이 필요한다든지, 또 고전프라 많이 또 해보신 분 아시겠죠. 뭐 공감하실 내용인데, 이제 이 수가 많아지면은 거의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킷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만족감보다 이 킷을 내가 내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불만족, 그러니까 없어서 느끼는, 그러니까 처분할 때 그 불만족감이 있거든요. 있을 때는 있는 것 자체로는 큰 효용은 없어요. 없어질 때 그 어떤 마이너스 만족감 때문에 이제 처분을 잘 못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다 또 정리하게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마 차후에는 그래도 조금 물건들이 돌고 도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한 예로 저는 이제 밀리터리 탱크가 위주인데 이제
보통 또 여유가 될 때는 여분으로 하나씩 더 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소장용, 제작용, 혹은 소장용, 하나는 교환용. 이제 나름 또 좀 교환하기 힘든 것들은 돈 주고 구입하기 힘들고 교환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종종 일어나니까, 그랬다가 이제 너무 또 그렇게 움켜쥐고 있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가지고 그냥 또 여분 있는 것들은 좀 저도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고정 키트를 또 이렇게 좀 찾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은 아마 또 시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카데믹 걸 못 구해가지고 이제 반다이째 구했는데, 요것도 이제 1대100 대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재밌겠다, 같이. 그런 뭐 겸사겸사 한번 만들어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아카데미째 구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건 요즘은 일단 시기가 아니더라고요. 저 차차 시간을 두고 한번 구하면은 뭐 리뷰도 하고 또 뭐 같이 비교하면서 뭐 제작도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요거나 만들어 보죠. 이제. 이거 제가 제작 예고 말씀드리고 너무 또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죠? 뚜껑이죠. 카드 하나 줬던 거고, 그다음에 러너는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이게 이마이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스탠다드죠, 그죠? 이제 이마이 반다이의 진실이 이마이 과학이니까 완전히 그 표준이 되는 색깔이네요. 이게 고동색. 이게 이제 그 오르가스 혹은 오거스에도 요 색깔이죠. 사출물 색상이. 그러면은 두 벌, 네 벌에, 그 다음에 여기 한 벌, 그리고, 작은 헤드 파츠 같은 게 하나 보이고, 그래서 포함해서 두 벌, 그 다음 폴리파츠, 화이트네요, 그죠? 그러니까, 초창기 폴리파츠들은 그렇게 형상이 복잡한 형태를 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구조죠, 그죠? 이렇게 파이프 구조. 또 설명서는 컬러, 풀컬러, 한 면만 풀컬러. 금속 파츠라든지 고무 타이어 파츠들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 감으로 봤을 때도 이거 3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그 핸드폰에 배터리도 별로 없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설명서는 또 무지하게 큽니다. 지금 돼 있고, 발부터 저렴이네요, 그죠? 아시. 저는, 이게 이제 옛날에 러너를 그룹핑을 안 해가지고, 뭐, A, B, C, D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번호를 하면은 찾기가 좀 좋잖아요, 그죠? 러너 자체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니까. 근데 그게 없이 넘버링만 되니까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근데 발 파츠는 이쪽일까요? 이쪽 같네. 끊고. 설명서도 되게 크고, 지금 오늘도 작업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클리어 파츠는 이게 숨어 있네요, 그죠? 클리어 파츠 깨끗하네요, 그죠? 이건 뭐 마크로스 하면은 사실 요거 풀 변형 요거 하나. 근데 댓글 달아주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또 풀 변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든다기보다는 프로포션을 위해서 뭔가 꼈다 뺐다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때 세 가지 모드가 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거의 뭐 끝판대장 같습니다. 뭐 왕구류로 가실 분들은 또 따로 나오죠. 아마 타카토쿠였나요?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번호는 관로 번호가 있고 2개 조를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일단 40, 외측은 45번 6번 이쪽으로. 커팅감 꽤 좋습니다. 지금 적당하게 쫀득하네요. 45번 6번이고, 그 다음에 내측은 73, 4면은
금형이 따로 있나? 여기 있고. 73, 4.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이게 좀 섞이면 안 되지. 효율 때문에 반대측은 그냥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 핀이었구나. 아, 이게 좀 까다롭네요, 그죠? 폴리파츠가 A형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일단 A형 2개인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돌기가 있어요. 그 돌기 부분을 무시하고 원형 형태로 자르면 안 됩니다. 2개 일단. 여기 폴리파츠 이런 것도 기술력이네요, 그죠? 아카데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시간 지나서 이제 좀 조립해버리면은 투둑투둑 다 이제 터져버리던데, 지금 얘 커팅감으로 볼 때는 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이째는 제가 저번에도 만들어 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죠. 됐고, 이런 데도 보면은 약간 지느러미 같은 건 있어요, 그죠? 꽤 금형을 꽤 오래 사용을 했고 반다이까지 가서도 쓰다 보니까 이제 금형 상태는 좀 꽤 노후화가 된 거죠. 됐고, 내측하고 외측의 형태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나? 가이드핀 작업 해주는 부분도 꽤 까다로운 금형 작업인가 봅니다. 지금 여기서 생략한 거 보면은.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만들 때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리뷰라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아무튼 그런 사전 정보를 조금 습득하고 작업을 하면은 뭐 공부로 치면 예습이죠, 그죠? 조립 영상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영화 보면은 스포일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리 그 줄거리라든지 어떤 반전이나 이런 거 알고 보면 재미없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이 모형도 그런 맛이 좀 있거든요. 너무 또 많이 알아버리면 하는 재미가 없죠. 남들 거 다 주워 듣고, 그죠? 그래서 저는 크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는데, 느낌상 얘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돌기 같은 게 있구나. 돌기가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혼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리 부분 외부 장갑이 이걸 커버 치면서 이렇게 잡아주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집니다. 이렇게 쥐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가이드핀 작업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금형 파는 작업 측면에서 쉬운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게 지금 성립된 거 보니까. 살짝 플라스틱이 좀 뒤틀린 맛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뭐 채널 특성상 뭐 지식을 뽐내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현란한 기술을 뽐내는 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만들겠습니다. 취미로 좀 그죠? 좀 라이트하게 즐기는 채널이잖아요. 또 물론 취미도 뭐 이렇게 잘하면은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 본업에 집중을 하고 취미는 좀 설렁하게 머리 식히면서 좀 설렁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죠? 자기 본업을 소홀히 하고 취미에 너무 올인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들어가죠. 들어갔네, 이렇게. 요즘 요 상태입니다, 들어가면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폭이 넓은 쪽이 앞이고 좁은 쪽이 뒤쪽 같습니다. 보통 우리 건담 만들 때도 앞발이 크고 뒤꿈치 쪽이 작죠, 그죠? 그런 모습 같네요. 두 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일단 디테일 파츠까지 다 붙여서 하나를 완성시킬지, 아니면 요 느낌 그대로 가서 막 디테일은 나중에 할지 조금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걸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디테일은 나중에 몰아서 같이 가죠. 괄호를 봤을 때 47번 8번 앞쪽이고 그건 아니고, 금형 표면이 조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니, 반대편은 그냥 생략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도 없고. 70번, 97, 96, 70번. 일단 70번부터 두 개 필요하네요. 70번이 이건 안 보이고. 이쪽에 있구나. 보강대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우리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 때 다 채우는 통짜로 하면은 무겁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보강대를 통해 가지고 무게는 별로 늘지 않는데 강도는 엄청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고 있는 보는 그런 어떤 자동차 그 셰시나 플랫폼 같은 거나 뭐 중장비류들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논리를 이 마크로스의 디자이너도 이렇게 채용한 것 같고, 메카닉 디자이너들은 그 메카닉에 대한 그런 현실 어떤 그런 장비나 메카닉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라든지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바닥에서는 상식인 거죠, 그죠? 접착제를 좀 많이 바를 것 같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또. 턱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거기 밑으로 밀려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터에 있는 부분이 그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근데 이런 뭐 어떤 메카닉이라든지 중장비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차피 또 이렇게 이런 마크로스 같은 것도 새로운 것을 창조한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남들 해놓은 걸 따라하거나 비슷하게 하는 것하고 완전 다른 거죠. 새롭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노래 표절 등이 좀 이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로봇류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 바닥으로 오면은 또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4차사 바꾼 것들이 좀 꽤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죠. 시행착오도 꽤 많이 겪어야 되고. 일단 여기까지 했고,
그 부스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전투기 형태일 때 그 노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디테일이 있네요. 파츠겠는데 이쪽 부분이 넓고 크고 뒤꿈치 쪽이 좁고 작으니까 그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그 부분까지 해야 이제 발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쪽을 앞으로 가지 않게 혼동 없이 부착을 하시면 되겠죠. 또 실력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 또 LED 같은 것도 이렇게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LED를 좀 해봤는데 제 취향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부에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좀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뭐죠? 한 방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3V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모터하고 같이 선 연결하니까 또 LED 불이 안 들어와요. 제가 뭐 전기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따로 별도의 어떤 LED 뭐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효과에 비해서 저는 그닥 이제 흥미가 별로 안 생겨가지고 LED는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일단 발 부분 됐고 1번은 완료됐습니다. 반대편은 제가 작업 완료해놨어요. 두 번째는 이제 허벅지 부분 정도로 보이거든요. 발을 해 나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들어 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후자에 해당합니다. 지금 발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느낌 같기도 하고 53번 4번 이쪽에 있구나. 요거 제가 여기 깔아둔 이유 있잖아요. 여기 어떤 물건 샀을 때 포장 비닐인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막 두면은 저기 책상을 조금 파먹어 가지고 손상시켜서 제가 깔았습니다. 재활용이죠, 그죠? 이왕이면은 각 그런 용품들, 생활용품들을 그때그때 다 사지 마시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모형하다가나 뭐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고 하는 것들을 재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탱크 거기 그 선반, 진열 선반 하나 아크릴로 이렇게 저기 살려고 했는데 누가 또 사주신다는 분도 계셨고, 근데 제가 그 골판지 그냥 상자 거기 잘라가지고 한번 붙여서 해봤거든요. 그러다 좀 지겨워져서 이제 버렸죠. 그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돈도 굳고 어차피 물건이라는 게 또 실증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아낀 돈을 좀 좋은 데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되고, 폴리파츠는 또 A 폴리파츠를 많이 쓰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크기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힘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이제 골반이죠, 그죠? 골반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염려도 되고. 일단 오르가스 쪽도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덩치가 커지면 그게 문제죠, 그죠? 일단 접착을 하고 끼운 방식이구나. 그냥 편하게 접착을 하고, 여기는 가이드핀이 있습니다. 금연 구조상 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비용 측면도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뭔가 도돌도돌 돌기 같은 게 있네요, 여기, 그죠? 재밌네요.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 부분 아래로 나가게 되었으니까 설명서상 폴리파츠는 이게 내부에서 딱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끼운 방식인 게 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끼워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다 컵으로 싸기 때문에 고정이 된다는 뜻인가? 일단 끼웠습니다. 뭐 순접 같은 거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폴리파츠는 순접이 잘 안 먹어요. 우리 뭐 많이 쓰는 뭐 록타이트 저기 접착제 주둥이 부분이 이 소재잖아요. 폴리에틸렌 소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조금 형상이, 그러니까 비행기로 말하면 에어 인테이크 홀이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49번, 50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가끔 간혹 이제 환경론자들이 이제 플라스틱 가지고 이제 그 시비 걸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연 뭐 환경 보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플라스틱이 이제 쓰지 마라. 뭐 그래서 뭐 스트로도 뭐 종이로 해라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표적이 이제 우리 또 뭐 플라스틱 좋아하는 프라모델러들한테도 이제 옮겨올 때도 있을 때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저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주장이죠. 쪽인가? 좀 형태가 독특하네요, 이거는. C가 조금 지느러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그 살림이 이제 지금은 이제 녹화가 잘 돼 있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 시골에도 이렇게 민둥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 뭐 식목일도 막 만들고 막 이렇게 녹화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좀 그래도 괜찮아졌죠, 그죠? 근데 북한 보면은 거의 지금 민둥산이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나무를 이제 그 땔감으로 쓰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무로 뭐 가전, 살림살이, 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도구들 나무로 만들어 버리니까 나무가 이렇게 남아날 수 없죠. 그러다 이제 뭐 이제 뭐죠, 이제 기름 보일러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땔감 안 쓰고, 또 플라스틱 혁명이죠, 그죠? 그때 우리 80년대 아실 겁니다. 뭐 각종 농기구, 뭐 바가지, 소쿠리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뭐 나무로 만들었는데 다 플라스틱으로 나오니까 저렴하게 나무를 이제 벨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도 보존을 하고 이제 또 그 생활에서의 이익도 나름대로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또 만약에 지금 뭐 환경론자들 의견들이 뭐 주장이 돼가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게 맞나? 또 그래 이제 플라스틱 쓰지 말고 나무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프라모델 안 하고 이제 목공예를 그때부터 하는 거죠.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그러면 또 무수한 나무들이 많이 베어지고, 나무만 베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산사태 우려라든지 또 그 생태 서식지 환경 파괴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이렇게 눈앞에 보인다고 그걸로 어떤 주장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 프라모델러들이 뭐 환경론자들한테 욕먹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또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일장일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은, 취하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게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때그때의 사회 현상이나 뭐 자원에 따라서 선택을 선택일 뿐이죠, 그죠? 또 나무를 써야 되는 일이나 더 제3의 소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이렇게 다른 또 우리 또 아는 지인분 유튜브 보니 또 이렇게 영상 보니까 뭐 친환경 플라스틱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건담류 나오고 그랬는데, 플라스틱 자체만으로도 저는 친환경의 역할이 있다,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 힘 많이 받겠는데요, 그죠? 최근에 뭐 신문 같은 거 보니까 이제 그 가축을 도살하지 않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배양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왔더라고요. 그 단백질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제 그 뭐 소나 돼지나 이런 애들도 이제 좀 더 걔네들의 어떤 그런 자유나 뭐 짐승한테 자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라든지 생명권에 대해서 생명권이 좀 더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린 게 될 수 있는 거죠. 접촉했기 때문에 분리는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닫혀 있는데
열려 있어도 꽤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바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제 대략 형상으로 보면은 여기 앞쪽인가요? 여기 느낌상 여기 앞쪽이면은 여기 오른발이 되겠네요. 2번 허벅지 부분까지 일단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접착제가 완전히 딱 먹어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네요. 지금 접착제하고 플라스틱 궁합이 완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혹시 방향 잘못 끼웠나 해서 빼봤거든요. 근데 떨어지네요. 그냥 어렵지 않게. 여기 방향을 꽤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잘못 끼웠을까요? 지금 이쪽 방향이 갑시다. 이렇게 3번 랜딩 기어 조립인데 메탈 부품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좌측이고 메탈 부품 A 우측 있고, 그 다음에 111번 바퀴 휠 부분과 그리고 고무 타이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이쪽을 뜯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아무래도 이쪽 같습니다. 그죠?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개봉을 하고, 타이어는 이게 작고 이게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두 개, 후방 랜딩 기어면 이쪽 같네요. 그죠? 두 개고, 디테일 보여드릴까요? 다이캐스팅 같은데, 야, 정교하게 되었네요.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 제가 느낌상 이렇게 이제 폴딩이 될 것 같거든요. 수납이 됐다가 나왔다가, 비행기 형태일 때는 나왔다가, 로봇 형태일 때 뭐 수납 혹은 이제 비행 형태일 때 수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좀 튼튼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참 잘 부러지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타이어에 이 트레드가 있어요. 야, 디테일하네요. 정말 이 작은 바퀴에도 트레드를 넣어줄 정도라니. 측면에 타이어 회사 그 레터링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좌우라고 했는데 아까 그 이너박스에서는 좌우 표시가 없었고 설명서에는 좌우가 있으니까 어디 부분이 좌이고 어디 부분이 우인지는 조금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약간 휘어 있는 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보통 에어로에서는 이제 링크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쇼업쇼바가 있으니까 푹신푹신 이렇게 이게 그 실린더 운동을 할 때 그 부분 링크인데, 이게 뒤를 보통 많이 향하거든요. 그럼 이건 뒤로 이렇게 향하고 이렇게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 좁아지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제 경험상 에어로는 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 같았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약간 휘었죠. 그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얘를 우측, 얘를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이제 휠만 이겠죠. 111번. 그런데 이쪽 같은데 잘라야 되겠네요. 이게 클립 파츠가 또 있습니다.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데칼이네요. 데칼인 전사진에 지금. 야, 이거 쓸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111번 그 양쪽 공통이고, 여기 있나?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네요. 지금 111번.
찾았습니다. 근데 고무 타이어 아닌 일반 바퀴 버전으로도 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네요. 지금 일반 바퀴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고무는 플라스틱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추가로 금형을 개수해서 넣었을 수도 있어요. 한 예로 이제 우리 거기 그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 메르카바 전차나 M60 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고무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이제 플라스틱을 녹여버려 가지고 불량이 생기니까 그 금형 개수를 해서 다 플라스틱으로 바꿔버렸죠. 이렇게 되고, 근데 형태상 보니까 이게 회전 형태는 아니네요. 자, 타이어를 끼우겠습니다. 끼우고 가동식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좀 키워서구나. 보독하면서 여기 이제 안쪽에 한 그 튀어나온 단이 더 있잖아요, 그죠? 꽉 물리게. 이렇게 작은 파츠는 이게 한번 튀어버리면 어디 구석으로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죠. 딱 끼네요, 그죠? 딱 끼워주고 다시 반대쪽도 하나 더. 야, 이거 가동식으로 굴러가면 더 좋을 건데 참 아쉽네요. 똑 하면서 잘 들어가네요, 그죠? 됐습니다. 됐고 타이어 2개. 근데 가동식이 가동식이네요, 지금. 44번. (44번이) 어디 있을까? 20번. 작은 파츠라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가동식으로 만들어 줬네요, 그죠? 야, 그래 이렇게 메탈 파츠까지 들어갔는데 딱 바퀴가 고정되면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소년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죠, 그죠? 더군다나 당시에 이거 샀으면 이건 이 정도는 고가의 프라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됐고, 이렇게 하고 안측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넣고, 그죠? 좀 키울게요. 나오고 핀이 꽂아만 줘 보겠습니다. 접착은 하지 않고. 이렇게. 근데 헐렁해서 지금 접착해야 되겠어요. 근데 메탈 파츠니까 이 접착제가 조금 묻어놔도 전혀 문제 없는 거죠, 그죠? 이 랜딩과 하나에 3가지 소재가, 다른 소재가 사용이 됐어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튀어나온 게 약간 간섭이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쪽 보이죠, 지금? 튀어나왔어요. 방향이 안 맞나? 랜딩 기어 쪽 설명은 참 아쉽네요, 그림이. 일단 갑시다. 이쪽으로 해나고 안쪽에서 나오고. 됐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3번 랜딩 기어는 완성됐어요. 예쁘네요, 그죠? 정말 고급스럽네요. 90년대에서도 아카데미 에어로 명가 아카데미에서도 이 메탈 랜딩 기어는 못 봤어요, 이건. 근데 70년대 80년대 이마이였으면 70년대 메탈 기어를 넣어줄 생각을 다 했네요.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마크로스에 공을 그만큼 또 많이 들인 거죠. 이제 4번 이제 발 부분에 조립
인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갔습니다. 보니까 여기 발 속에 랜딩 기어가 들어가네요. 그죠? 일단 좌측 발 부분부터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은 37번이 어떻게 보면 큰 베이스네요. (37번) 37번이 밑으로 가고, 랜딩 기어는 작업을 끝냈고, 그 다음에 41번 18번 41번 18번 여기 있구나. 41번 뭔가 이제 내부 수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어 같네요. 그죠? 캐페형 도어 41번, 그 다음에 18번. 뭔 번호죠? 여기 있구나. 18번. 그리고 이제 러너 이렇게 해서 부품 분할해 낼 때 이제 미리 또 머리를 굴리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성형쇠도 어떻게 이렇게 위치가 바르게 이제 부착이 될까 하면 될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러너 게이트 잔여물은 여기 끝부분만 있고 돌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게 잘해야 되겠죠. 잘 만들어 놓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뒷맛이 찝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부분에서는 좀 집중력 조금 발휘하시길 바래요. 만드시는 분들. 됐고, 이제 좌측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좌측인데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로고, 그 다음 발부터 한번. 요건 좌우 방향은 없네요. 그죠? 좌측인데 느낌상 이게 이쪽이 정면인가요? 그러면은 좌측인데 이게 일단 이렇게 이쪽이 정면 같습니다. 약간 유격이 있네. 이쪽에 뜨는 원래 좀 떠야 되는구나. 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끼워주게 되네요. 끼워주는 게 아니라 접착이겠죠. 점선이 아니니까 접착이고, 뭔가 거기 판스프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텐션을 좀 유지해 주는 그런 거라든지. 붙였어요. 이게 구조가 내부가 이렇게 되고, 랜딩 기어가 끝까지 랜딩 기어 형상은 제대로 안 보여주네요. 이렇게 잠깐만. 폴리파츠 아까 C 같은 거라든지 요게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B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약간 반다리형 형태의 그거고 써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대충 보기에는 이렇게 폴리파츠가 그렇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봤는데, 단순하게 몇 가지만 있는 걸 봤는데 아니네요. 만들어 보니까. 이걸 이렇게 꽂아주고, 일단 반달 형태를 취해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것들을 많이 방지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링크 되는 부분은 뒤로 가게 해서 제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꽂고 이렇게. 근데 나올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걸려 가지고. 그죠? 방향은 딱 정해졌네요. 다시 좀 빠지지가 않네요. 됐다. 이렇게 넣으면은, 근데 이건 또 아닌데. 잠깐만, 다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튀어나와 버리는데. 또 이게 판단이 잘 안 써요 지금.
이게 아닌가? 근데 나와야 된다면은 결국은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바퀴도 이게 맞고 스매스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변신 장례를 보고 제가 지금 좀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왼발로 봤을 때 그건 맞는데, 그죠? 아, 이제 알았다. 이게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빨리 좀 수습을 한다면은 이건 이걸 이렇게 반대로 껴야 되는구나. 반대로 껴보고 이게 복병이네 지금.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뭐 비행기 논리 아까 그 다 필요 없고 이 구조에서 이 수납이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이제 접착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잘 빠지지도 않네요, 지금. 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접착은 제대로 될 것 같네요, 지금. 일단 얘는 이쪽 확실히 맞고, 이것도 그러면 일단 빼주겠습니다. 부러지지만 마라. 됐다. 됐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다시 설명서 돌리고. 하면은 랜딩기에 넣고 이렇게 넣고 이게 돌기 있죠, 그죠? 이게 90도로 꺾여졌을 때 이렇게 탁 걸리게끔 잡아주는 홀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탄력 있게 잡아주겠죠, 그죠? 41번은 이쪽에 있구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고, 이쪽에 나름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가 스토퍼네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 그러면 요건 다 된 것 같은데. 됐고, 형태가 이렇게 골반 쪽에 위쪽에 여기 갖고 오주는 거죠, 그죠? 일단 이 부분이 정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지금? 되돌리기는 또 힘드니까. 에어 인테이크 홀에 거기 접혀 있는 부분이 정면이 맞네요. 완전히 마크로스 초보다 보니까 지금 기본 개념도 없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꽂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있는 커브까지 한번 다 부착을 해버리죠. 폴리파츠 B도 그대로 쓰고. B, 이쪽에.
좀 잘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야, 이게 또 빨리 나왔구나. 다시. 됐고. 이 형태에서. 제가 시간을 좀 1시간 정도 썼나요, 지금? 50분? 1시간 정도 쓴 것 같은데. 해주고. 지금 포인트가 하나, 둘, 3포인트를 같이 신경 쓰면서 부착을 해야 되고요. 4포인트네요. 이게 지금 개폐되는, 이게 개폐식 도 같이 부착을 해야 되니까. 다만 지금, 접착되는데 가이드 핀이 없어가지고, 비틀림 같은 거라든지 잡아주는 힘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좀 힘들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접착 아니죠, 그죠? 가동식이니까 이 끝부분만 붙이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뽑았어요, 지금. 임시라도 좀 잡혀있게 좀 접착제 조금 발라볼게요. 접착은 안 되겠죠, 그죠? 비 빠지니까.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도록 하고, 이 4포인트를 이렇게 다 한 번에 이렇게 붙이기가 은근 또 까다로워요. 여기까지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생각으로 여기는 또 잘 맞네요. 됐습니다. 잘 맞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길이가 짧은 것 같네요. 유격이 있어가지고, 위쪽까지는 정확하게 안 되고, 하단부하고 뒷면이 이제 제대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접히고, 에어로 형태일 때 접히고 펴지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마크로스 알못이지만은 꼭은 압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왼발입니다. 네. 한번 떨어뜨렸다고 또 이게 또 왜 이러지 얘가. 근데 중요한 건 바퀴가 아무 간섭 없이 나올 수 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게 완전히 굳은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작업. 그건 안 되는 부분이고, 됐고. 아무래도 뒤쪽에 접혀지는 부분에 조금 기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됐고. 랜딩 기어가 앞으로 이렇게 수납되는 거였네요, 지금.